울산광역시 중구. 의뢰인 김영선 씨는 제작진에게 봉투 속 문서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임야의 소유자가 기록된 임야대장. 여기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1990년대 초 의뢰인의 고향 땅에는 곧 대대적인 온천 개발이 시작될 거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는데, 의뢰인의 형은 의뢰인에게 온천 개발 소식을 알려주었고, 지금 땅을 사두면 나중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형을 믿었던 의뢰인은 천안까지 설득해 각각 1,8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을 땅을 사기 위한 돈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천 개발은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온천 개발의 꿈에 부풀어 있던 임야는 현재 온천 개발을 시도한 흔적만이 남아있고, 공사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당시 땅을 사기로 했던 상대방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땅 대신 온천 개발 회사의 주식을 샀고, 의뢰인은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처음에 샀던 땅이 50번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50번지 내에서 거기서 우리 분할해가지고 처음에 형님이 300평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분할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형님은 거기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겠는 말씀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갖다가 믿겠습니까? 땅을 살 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땅을 산 적이 없다니, 땅값과 지금까지의 이자를 당장 지급하라는 사건 의뢰인 김영선 씨. 상대방 김영일 씨는 현재까지도 온천 개발의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당시 온천 부지가 줄어들면서 땅을 사기보다는 온천 개발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상대방 김영일 씨. 세 사람의 돈으로 주식을 구입한 것은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다는데, 지금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사기꾼처럼 몰아세우는 동생이 야속하기만 하다. 이 동생 참 가서 어렵게 사는데 한 푼이라도 좀 늙어주려고 참 마음 먹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참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참 미안스럽고, 그리고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참 수십 번 얘기해도 안 믿고 땅으로만 내놓으라고 고집을 하니까 너무 참 답답해가지고 참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아주. 동생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온천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사건 상대방 김영일 씨. TV 생활법정 첫 번째, 투자한 땅값 반환 요구 사건. 의뢰인 측이 요구하는 청구 취지가 무엇입니까? 저희 의뢰인은 1994년 형인 친형인 상대방이 온천 개발이 확실한 땅을 사두자고 해서 처남까지 설득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처남이 각각 1,800만 원씩 거금 3,6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넘겨줬습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그 돈으로 의뢰인과 처남을 위해서 각각 300평, 총 600평의 땅을 구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9년이 지난 올 5월 온천 개발도 늦어지고 해서 각자 명의로 변경하자고 상대방에게 요구를 했더니, 상대방은 이제 와서 땅을 산 적이 없다, 99년도에 이미 팔았다 등 계속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올 5월에 의뢰인이 투자한 돈으로 700평의 땅을 구입을 했고 그것을 평당 10만 원씩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을 기준으로 볼 때 의뢰인과 의뢰인이 처남, 저희 의뢰인은 그 의뢰인의 처남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600평에 해당하는 토지가 6천만 원과 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의 법정 이자까지 합해서 총 7,271만 5천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상대방의 답변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원래 동생에게 온천 부지를 구입하자고 제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구입하고자 했던 땅에서 온천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온천 개발 회사에 주식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상대방은 그 맏형으로서 집안을 좀 더 돕고 동생을 돕고자 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고, 동생의 돈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쓴 것은 아닙니다. 9년 동안 의뢰인도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하지 않고 그것을 구입한 땅에 대해서도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의 책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 처남의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일부를 그 토지로 1,200만 원 시가의 103평의 땅을 주어서 약간은 변제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동생은 온천이 개발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아니면 정 급하면 이 주식을 동생에게 줄 의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의뢰인은 자기 돈뿐이 아니고 처남의 돈까지 대리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맨 처음에 형님이 온천 개발을 했을 때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집안 일로 에 갔습니다. 에 가니까 형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지금 온천 개발이 돼 있고 물 양도 많고 물도 좋으니까 2년 내면은 이게 충분히 개발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한나 소리가 저한테 혹시 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한번 투자해봐라. 그건요 그래가지고 전부 거짓말이래요. 저건. 그거는 그래서 저거는 천암한테 저 지금 혼자 생각이래요. 천암까지 끌어들였던 겁니다. 그것이 1994년이었죠? 예. 예. 그래서 의뢰인이 형님 말을 믿고 처남까지 설득을 해서 각각 1,500만 원과 또 등기 신청비 300만 원까지 합해서 각각 1,800만 원씩 3,600만 원을 상대방으로 보냈어요. 그 돈으로 어떻게 투자를 한다고 말을 하던가요? 그때 당시에 얘기가 1인당 300평씩 줄 테니까 그런지 알아라. 등기전 한다고 300만 원씩 더 보내라 그래가지고 천원과 저는 600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 이전 비용이라고 했어요? 예, 등기 비용으로 한다면서 그리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냥 절 믿고 그냥 3,600만 원만 줬지. 어디까지나 땅에다 투자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드린 거지 다른 목적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현장 답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여기 온천이 될 때니까 여기다 투자를 하자. 기대때면 아주 그냥 뭐 쉽게 그럼 왜 땅 등기 비용 땅에다 투자를 한단 말은 안 하고 그게 등기 비용이 아니라 그 합해서 1,800만 원 해가지고 그 3,600만 원을 투자를 받은 것이지 1,500만 원을 따로 받고 또 300만 원을 등기 비용으로 각각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합 3,600만 원의 투자를 받은 겁니다. 처음부터 3,600을 받았어요? 예. 저희는 그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저희는 절대 이 아닙니다. 내용을 증언을 청구받았죠.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남의 증언을 증거 영상 자료로 요청합니다. 우리는 의뢰인과 공동으로 온천에 투자한 처남을 만나서 땅에 대한 계약 과정과 공증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매형한테서 그 형님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온천이 개발되고 남는 토지가 있으니까 600평을 5만 원씩 사라. 그러면 그 3천만 원 아닙니까? 그 3천만 원을 그렇게 해서 주게 된 거죠.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지났을까? 명예이전을 해주겠다고 명예이전비 그렇게 이제 공증료도 들어가고 자기한테로 명예이전하는 명예이전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명예이전비가 600만 원이 들어가니까 600만 원을 보내라. 그래서 저희가 300만 원씩 보냈거든요.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저희는 명예이전이 됐는지 알고 뭐 지금 10년째 믿고 있었죠. 뭐 그냥. 자, 보십시오. 처남까지도 저렇게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돈을 주고 받으면서 계약서는 뭐 작성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형님이 저한테 우리 앞으로 계약을 해달라 그러니까 형님 말씀이 이거는 너 앞으로 계약을 해놓게 되면은 세금만 나올 뿐이고 자기 앞으로 일단 해놓으면서 공중이라는 게 있으니까 공중을 해놓게 되면은 어느 한 사람이 빠져도 이걸 움직이지 못하고 세 사람 하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건 자기만 꼭 믿어라. 공중이라는 걸 믿어라. 그러니까 저는 형님을 갖다 그렇게 공중을 믿고 형님을 믿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겁니다. 공정한 서류는 확인 안 했어요? 그거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 안 하고 형님이니까. 예, 그거. 형님이니까 형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 우리 상대방이 그 온천 부지에 그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땅이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온천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온천에 투자를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형님은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땅을 요 지역을 딱 살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도 설명하기를 여기에 그 땅에 딱 투자해서 온천이 안 나오면 위험하니까 이 전체의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라. 그래서 이제 형님은 좀 더 안정적이고 이익이 더 남을 수 있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신 거죠? 예. 그럼 동생 입장에서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 내용을 설명을 왜 안 해줬느냐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 금방 될 줄 알고 참 동생도 빨리 되면 한 푼이라도 더 늙어주려고 참 객진해서 고생하니까 한 푼 더 늙어줄 욕심으로
근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참 전 올 내년으로 된다는 또 이게 빨리빨리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여태까지 아무 소리도 했다가 느닷없이 저번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투자를 위임한 것으로서 민법 680조 이하의 위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민법 681조에 따라서 상대방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했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온천 부지에 투자하겠다는 것을 온천 회사의 주식을 샀다. 그 사실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얼마 전에 얘기를 했다. 이것으로서는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대방의 무책임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상대방은 왜 의뢰인에게 그 땅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태까지 왜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냥 돈 주고 요번에 전 언젠간 빨리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그 믿지 못할 행동을 한 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997년에 온천 개발에 투자한 4,500만 원을 1,500주의 주식으로 바꾼 적이 있죠. 3,600만 원을 송금을 받아서 우리 상대방이 900만 원을 더해가지고 4,500만 원어치를 투자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온천 개발이 늦어지니까 상대방은 나름대로 그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를 3만 원씩 한 주당 3만 원씩 1,500주의 주식으로 받으셨죠. 예. 그리고 의뢰인은 이런 예. 사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혀 못 들었고 요번에 처음 알았던 겁니다. 이번에 알게 됐죠. 예. 사실 그 온천 개발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을 혼자 상대방이 처분한 것도 아닙니다.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사실 개발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좀 그 돈을 좀 불려줬으면 하는데 아직 이 온천 개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회사가 지금 존재합니까? 부도난 회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받은 주식입니다. 이 주식이 지금은 조금 가치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 굉장히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식이거든요. 이게 상대방 형님이 만약에 나쁜 마음이었다면 동생의 돈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썼든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정말 나쁜 형님인데 이걸 투자해가지고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형님의 심정도 좀 헤아려 주시면서 좀 더 기다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온천이 되면 가치가 엄청나죠 뭐. 얼마나 그 당시에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지 그 상황에서는 그 동생도 직접 오셨었지만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에보다는 그 뭔가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그 조건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증거 영상 자료를 요청해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온천 부지에 대해 투자를 결심했던 90년대 초반 이 지역 온천 개발에 대한 기대는 무척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천 부지가 줄어든다는 소문 때문에 상대방은 땅 지분 대신 주식 1,500주를 받았는데요. 그때 주식가는 4,5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온천 투자 열풍을 취재했던 신문 기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두세 군데 업체에서 온천 개발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많았고 그래서 주민이나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땅의 실제 가격은 거래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평당 30만 원 정도에 사면 몇 년 후면 100만 원 넘을 수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던 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도 그 당시에 상당수 재력가나 지역 주민들이 또 애지인들이 땅을 사들여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무슨 속일 의도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법 683조에 따르면은 선량한 관리자는 위임 사무의 처리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말을 안 한 것도 명백히 상대방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동안 뭐 의뢰인이 처남이 뭐 아무 말도 없었다. 계속 기다려왔다고만 말씀하시지만 사실 여기에 그 의뢰인의 처남이 상대방 앞으로 보낸 내용 증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 증명에는 온천 개발 토지 서류가 갖춰지면 등기 이전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 바 다시 한번 독촉합니다. 분명히 등기 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을 보낸 것도 벌써 9년 전의 일입니다. 1995년 10월인데요. 그렇다면 8, 9년 넘게 상대방이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번 5월에 각자의 명의로 분할 등기를 하려고 의뢰인이 처남과 직접 내려가서 상대방 만났을 때 상대방이 온천 부지에 대한 지적도까지 보여줬었죠. 예. 그리고 그 의뢰인이 산 땅이 몇 번지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네, 50번지 내라고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50번지에 있는 땅 700평을 97년도에 평당 10만 원씩 팔았다. 이런 얘기를 또 그 당시에 얼마 전에 했었죠. 이번에 갔을 때 했습니다.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저희 의뢰인에게 샀다고 말한 그 50번지라는 땅, 저희가 구청에 가서 알아봤더니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의뢰인이 직접 찾아갔던 구청 직원을 만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직접 샀다고 말한 땅에 대한 토지 대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청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이 가르쳐준 주소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를 했는데요. 조회해본 결과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 땅에 대한 토지 대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임야로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같은 주소의 임야 대장을 뽑아봤습니다. 다행히도 그 주소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주소 임야는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토지 40번지, 50번지는 전산 열람해본 결과 등록이 안 된 토지라고 전산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우리 대장이 두 가지 분류로 나가기 때문에 임야 대장을 열람을 해볼 경과 40번지, 50번지는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의뢰한 이분 소유로는 안 돼 있는 걸로 이 대장에 나옵니다. 상대방이 샀다는 땅은 상대방이 아닌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구입하지도 않고 의뢰인과 처남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온천 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의뢰인 동생이 계속적으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형님의 입장에서 궁여지책에 그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토지대장 50번지, 40번지 그거 제가 왜 얘기한 거 아니? 그거가 될 부지라고 얘기를 했지. 의뢰인이 계속 땅을 왜 안 샀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상대방 이 등기부 등본 보여주셨죠? 40번지, 50번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등기부 등본 보여주신 적 없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하도 40번지, 50번지 띠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냥 의뢰인한테 보여주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주었나요? 의뢰인이 자꾸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땅이 내 소유가 아니고 그 부분에서 온천이 개발될 것이고 40에서 50번지가 개발 부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내준 겁니다. 어쨌든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번지를 구입했다. 그리고 그것을 평당 10만 원에 팔았다. 모두 700평이니까 그중 원래 약속했던 600평에 해당하는 땅값 6천만 원과 말은 상대방이 1997년에 했지만 등기부 등본 지금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99년 3월에 매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뢰인이 전적으로 상대방 말을 믿는다 치고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그 법정이자 5%를 합산하여 7,271만 5천 원을 빨리 돌려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상대방의 마음은 동생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초지일관합니다. 사실 그렇게 무책임했다면 금년 5월 달에 처남에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땅을 103평을 1,200만 원씩 정도 되는 것을 줬지요. 107평이 되네. 107평을. 107평이라는 땅을 사실 그게 시가로는 더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 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받은 건 사실이지요? 예. 의뢰인과 상대방 변호인 마지막 변론해 주세요. 사실 세상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라는 것이죠. 서로를 믿고 따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이 친형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신의를 보여왔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넨 3,600만 원,
분명히 온천 부지를 함께 갔기 때문에 온천 부지에 대한 땅을 살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자의적으로 온천 개발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것을 주식 1,500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식은 온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휴지 쪽이나 다름없는 그런 돈이 돼버렸습니다. 민법 750조에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의뢰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으로 7,270만 5천 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대방 변호인은 우리 그 상대방 형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혼자서 독식을 하거나 다른 데로 전용을 했다면 정말 그 형님으로서 못할 짓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주식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고 진행 중입니다. 또 형님이 그 동생 돈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데 돈놀이를 했거나 다른 데 투자를 했다면 정말 나쁜 형님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형님이 동생의 돈을 100원짜리를 200원짜리로 만들어서 돌려주고자 했던 그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남에 대해서는 너무 미안한 나머지 자기의 땅으로 1,2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식 가치가 10,000원짜리라 해도 1,500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주식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이고요. 그 원금에 있어서 900만 원, 거기에 대해서는 변제해 주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고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형님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팔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동생과의 약속이 있었고 동생 처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돌려드릴 테니까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 900만 원만 변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가정이 또 형제지간의 우애가 깨지지 않도록 재판장님의 사려 깊은 판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후 변론까지 모든 진술 들어보셨습니다. 과연 의뢰인은 투자한 땅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투자한 땅값 반환 요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겠습니다. 집주인에게 빌린 돈 700만 원. 그러나 원금은 갚았는데 이자를 갚지 않았다. 전세금에서 이자를 빼고 주는 집주인. 실제 사건, 실제 사람들의 치열한 법정 공방. 빌린 돈의 이자 반환 요구 사건. 잠시 후 계속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사주기로 했다. 그 부동산이 시세가 많이 오를 온천 지역이니까 형님이 사주기로 했다 하는 취지에서 이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고 상대방은 온천 개발 사업 자체에 투자를 했다. 그러니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기다려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형제간일지라도 계약관계는 분명하게 뭐인가 문서화됐으면 그냥 분쟁이 없을 텐데 서로 미안한 얘기면 딴소리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재판의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형이 거짓말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94년도 이 사건 부동산을 사준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또 95년도에 처남이 내용 증명으로 부동산 내놔라 등기 비용까지 줬는데 왜 주지 않느냐 하는 식의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또 형이 이 등기부에 자기 명의가 돼 있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동산을 지금 뭐 동생들 앞으로 못 해준다 하는 취지로 얘기한 거 보면 분명히 부동산 투자예요. 만약에 부동산을 사주었다면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졌다 하더라도 형님이 아무 책임질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주겠다 해놓고 부동산을 사주지 않고 나름대로 더 투자 그 욕심을 부려서 이제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위임받은 사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손해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배상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모든 손해배상이 아니고 원금에 대해서 법정 이자 한도로만 내놔라 하는 취지거든요. 계산해보니 3,600만 원 중 차남에게는 1,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미 줬다 하거든요. 그걸 공제하고 상대방은 동생에게는 이자를 합하면 2,623만 8,082원을 지급해야 되겠고요.
처남을 대리해서 나왔는데 처남에게는 1,423만 8,082원을 각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미치 못해 생긴 오해로 생활법정을 찾았던 형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끝난 후 서로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말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 안 한 게 잘못됐습니다.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돈을 해주면 그 후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하고 친형제인데 친형제로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더 이런 일을 계기로 삼아서 더 친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서먹하긴 하지만 형제간의 끈끈한 정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이제 또 다시 만나고 만날 이렇게 지낼 수 없잖아. 이번 이걸 갖다가 계기로 해가지고 더 친하게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좋다. 집에 가서도 재수 씨 마음 좀 풀고 이걸 계기로 해서 친하게 잘 사는 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 오해로 갈라진 두 형제 사이 믿음으로써 감싸줄 수 있길 바랍니다.